빗자루는 살살 흙 일어나자는 봐. 간이 세다. 나물은 풋내가 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마당은 또 왜 이렇게 쓸었어? 안쪽에서 바깥으로 쓸어야지. 예. 빨래통은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했잖아. 이것이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이 1년 동안 계속되었지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봄이었지요. 경기도 여주고을 가장자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선 작은 마을에 최 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기와도 아니었지요. 초가 지붕이 조금 눌려 있었고 마당은 딱 달 10마리 뛰어다닐 만한 넓이었습니다. 우물은 옆집과 함께 썼고 뒷간은 담장 밖으로 나가야 있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했지요. 마당에는 잡풀 하나 없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작년에 말린 고추 묶음이 아직 빨갛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최 씨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최 씨라고 불렀지요. 누군가의 딸이었던 시절도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이 마을에서 그녀는 그냥 최 씨였습니다. 홀로 아들 하나 키워낸 최 씨.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는 최 씨는 독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지요. 혼자 살림하고 혼자 밭 갈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남한테 손 내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최 씨가 어떤 여자인지는 그 집 처마 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고추 묶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집 아들 순복이 25이 되던 해봄에 장가를 들었지요. 신부감은 고을 동쪽 윤 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지요. 나이는 22이었고 중매쟁이 오 씨가 얼굴도 반반하고 일 잘하고 성격도 야무지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반도 안 믿었지요. 중매쟁이가 못난 신부감 데려오면서 잘났다고 하겠나. 그래도 중매쟁이 오 씨가 워낙 간곡하게 청하고 순복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으니 혼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혼례 날이었지요. 옥분이 마당으로 들어서던 그 순간 최 씨는 마루 위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분홍 치마가 마당에 퍼졌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최 씨가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 손, 허리,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일어나거라. 옥분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살짝 들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구나. 옥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키는 작아도 일은 큰 사람만큼 합니다. 최 씨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대답은 할 줄 아는구나. 뭔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건 최 씨 본인만 알 일이었지요.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옥부는 아직 마당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물이 얼마나 멀고 아궁이, 앞 장작이 어디 쌓였는지. 그래도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찾아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용조용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면 시어머니를 깨우는 것 같아서였지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붙이는데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였지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기척이 나기에 최 씨가 아궁이 앞에 서서 옥분이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그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었지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고 불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불 지피는 순서가 틀렸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솔가지부터 넣어야지. 굵은 것 먼저 넣으면 불이 약해서 오래 걸려. 아,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안 해. 툭 자르는 말이었지요. 옥분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솔가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옥분이 혼자 부엌에 남아 아궁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잘 붙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붙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옥분은 새벽부터 공들였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3가지, 조기 2마리를 구웠습니다. 조기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으로 골라 소금을 딱 알맞게 쳐서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냄새가 구수했지요. 최 씨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옥분이 맞은편에 앉아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간이 세다. 옥분이 속으로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 있게 맞춘 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엔 줄이겠습니다. 최 씨가 조기를 한 점 집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지요. 조기는 타지 않게 잘 구웠네. 옥분이 속으로 조금 안도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씨는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복이 방에 들어오자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된장찌개 간이 세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맞춘 것 같았거든요. 순복이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싱겁게 드셔. 우리 집 간이 원래 좀 그래.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이제 알았으니까. 옥분이 이불을 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는데. 순복이 멈추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짧으셔. 나쁜 뜻은 없으셔. 옥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순복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등불을 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새벽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금방 빨개졌지요. 그래도 박박 문질렀습니다. 빨래는 3개 해야 깨끗해진다고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것이었지요. 최 씨가 마루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헹굼을 한 번 더 해라. 옥분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3번 했습니다. 우리 집은 4번 해.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번이면 충분했습니다. 4번은 물 낭비였지요. 그러나 최 씨는 이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난 사람처럼 옥분이 빨래를 다시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최 씨가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자 옷이랑 부엌 걸레랑 같은 통에 빨면 안 돼. 옥분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같이 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있잖아. 옥분이 통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복의 저고리와 걸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순복 옷을 먼저 빨고 걸레는 나중에 같은 물에 헹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아끼려는 뜻이었지요. 그 설명을 하려다가 옥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통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마당에 쪼그려 앉은 채 빨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빨개진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다시 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귓간에 다녀오다가 옥분이 혼자 담장 앞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친정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는데 왜인지 달랐지요. 열흘이 지났지요. 옥부는 이미 이 집 살림의 순서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는 시각, 밥 짓는 양, 된장찌개 간의 정도, 빨래통을 쓰는 순서, 장독대 뚜껑 여닫는 방식, 마당 쓰는 방향. 하나하나 익혀가며 최 씨가 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의 입은 쉬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옥분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대문 쪽에서 안쪽으로 쓸었습니다. 최 씨가 마루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당은 안쪽에서 밖으로 쓸어야지. 옥분이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쓸면 먼지가 방 쪽으로 들어온다. 옥분이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밖으로 쓸었습니다.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마당 흙이 일어나 살살 쓸어. 옥분이 힘을 뺐습니다. 빗자루가 너무 빠르다. 천천히. 옥분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최 씨가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빗자루를 쥔 채 잠깐 멈추었습니다. 마당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규칙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친정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순복이 들어오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마당은 안에서 밖으로 쓸어야 한대요. 응,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하셔. 빗자루도 살살 천천히 쓸어야 하고요. 순복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래. 그래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옥분이 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마당 쓰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순복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원래 눈이 밝으셔. 옥분이 말이 없었습니다. 순복이 옥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많이 힘들어? 아니요. 진짜. 그냥 좀 촘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복이 잠시 뭔가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옥분이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등불을 껐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요. 옥분은 이제 이 집 살림을 순복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최 씨가 어떤 순서로 하루를 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눈살을 찌푸리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익혀가며 맞추었습니다. 그런데도 트집은 줄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전이었지요. 옥분이 간장 항아리를 꺼내 볕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를 하나씩 들어 옮기는 일이었지요. 최 씨가 나오다가 보고 말했습니다. 그거 왜 꺼내? 볕에 내놓으려고요. 습기가 찰 것 같아서.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도와드리려고요. 도움 안 받아도 돼. 다시 넣어. 옥분이 방금 꺼낸 항아리를 다시 들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며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릴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이었습니다. 옥분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유독 신경 써서 맞추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금씩 줄여가며 최 씨 입맛을 익힌 끝에 오늘은 딱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찌개를 떴습니다. 맛보았습니다. 옥분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좀 짜다. 옥분이 눈을 내렸습니다. 예. 나물은 풋내가 나. 데칠 때 소금을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요. 데치기 전에 소금물에 한번 담가야지. 그냥 데치면 풋내 안 빠진다.
알겠습니다. 밥은 좀 치렀어. 말을 해야지.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옥분이 상 한쪽에 앉아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이웃집 강씨 안악이 뭔가를 빌리러 왔다가 마루에서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씨와 아는 사이였지요. 강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요. 어때요? 최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뭐, 잘해요? 글쎄. 강 씨가 고개를 빼고 부엌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네요. 저 시각에 설거지를 다 하고. 최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는 안 했어.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도 안 했잖아요. 최 씨가 차를 홀짝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뭐가요? 여러 가지가. 강 씨가 부엌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 너무 들들 볶으면 달아나요. 최 씨가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볶았어? 하하, 알겠어요, 알겠어. 강 씨가 손을 내저으며 웃고 일어났습니다. 최 씨가 강 씨를 배웅하고 돌아서며 다시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이제 행주를 개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반듯하게. 최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달이 지났지요.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2달에 한 번 이웃 고을에서 행상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마포, 녹그릇, 신발, 생강, 약재 같은 것들을 파는 작은 장이었지요. 옥부는 아침부터 그 장이 기다려졌습니다. 친정집 근처 고을 장과 비슷하다고 순복한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잠깐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지요. 최 씨가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 옥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최 씨가 보자기를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 예. 장은 내가 다녀올게. 집 봐. 옥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됐어. 최 씨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옥분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개미 한 마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개미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밥풀 하나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한참 보았지요. 최 씨가 장에서 돌아온 것은 한나절이 지나서였습니다. 마포 한자와 생강 한 묶음을 사 들고 왔습니다. 옥분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짐 드릴게요. 됐어. 최 씨가 직접 짐을 부엌에 들였습니다. 옥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생강 사오셨네요. 제가 정리할게요.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두 사람이 잠깐 생강 묶음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최 씨가 먼저 생강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옥분이 부엌 문을 나오며 이번엔 한숨을 참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복이 들어오자 옥분이 이불을 개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한테 제가 장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춘복이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셨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머니가 원래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고. 하면은 그냥 같이 다니면 되지 않아요? 제가 같이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해요?
춘복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신가 보지.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며느리 적응 말이야. 저도 적응 중이에요. 옥분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줄 수 없어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춘복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봐볼게.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옥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지요. 옥분은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봄 빨래를 하러 나온 참이었지요. 옥분도 빨래를 들고 나갔습니다. 안악 하나가 옥분을 보고 반겼습니다. 옥분 씨, 시집 온 지 3달 됐지요? 어때요? 살만해요.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최 씨가 워낙 성격이 강하다던데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다들 처음엔 그렇죠. 또 다른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최 씨는 좀 남다르긴 하지. 하하. 전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첫 달에 울었다던가. 옥분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전에도 며느리가 있었어요? 안악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그건 오래전 일이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순복이 형이 있었는데 병으로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옥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옥분은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지요. 최 씨가 며느리를 한 번 먼저 잃었다는 것. 그러니 다시 들어온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상을 차리면서 옥분은 최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간을 특히 공들여 맞추었습니다. 열무나물도 소금물에 먼저 담갔다가 데쳤습니다. 풋내가 빠지도록. 최 씨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찌개를 맛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기다렸습니다. 최 씨가 나물을 집었습니다. 나물은 오늘 좀 낫네. 옥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찌개는 아직 좀 짜. 옥분이 눈을 내렸습니다. 다음엔 더 줄이겠습니다. 최 씨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옥분은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지요. 소리가 나지 않게. 춘복이 옆에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마나 줄여야 찌개 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단이 문제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지요. 옥분의 친정어머니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다쳐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최 씨가 바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예, 며칠만 다녀오면 되고요. 안 돼. 옥분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가. 다친 것이라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크게 다쳤어. 다리를 좀 다치셨다고. 걸어 다닐 수는 있어.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럼 다음에 가. 옥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쳐 누워 계신다는데 딸로서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씨가 바느질을 멈추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어디 맨날 친정 들락거리면 되겠어. 집안일은 누가 해? 며칠만 다녀오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 했잖아. 옥분이 입술을 잠깐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복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친정 가는 걸 막으셨어요. 순복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짜, 왜? 며느리가 친정 들락거리면 안 된다고. 순복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볼게. 말씀드려줘요. 어머니가 다치셨다는데 가보고 싶어요. 순복이 다음 날 아침 최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친정 어머니가 다치셨다는데 잠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최 씨가 아침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다치셨다니까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며. 어머니. 순복아. 최 씨가 수저를 내려놓고 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온 지 넉 달이야. 넉 달 만에 벌써 친정 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엔 1달에 한 번 가겠다고 해. 처음에 잡아놔야 해. 순복이 말이 없었습니다. 최 씨가 다시 밥을 들었습니다. 밥 먹어. 순복이 옥분에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서 옥분에게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있다 가래. 옥분이 바느질을 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예. 미안해.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지요. 옥분은 그날 밤 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였지요. 5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윤서방네 딸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요. 옥분도 따라 나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치가 있어 마을 안악들이 금방 옥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어머나, 옥분 씨 손이 빠르네요. 국 이쪽에 덮어야 해요. 저도 할게요. 고마워요, 옥분 씨. 옥분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이 되었습니다. 최 씨가 안악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국을 날라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간을 아직도 못 맞춰 매번 짜게 해와. 안악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처음에 다 그렇죠. 된장찌개가 매일 달라. 오늘은 짜고 내일은 싱겁고. 얼마 됐다고 금방 배우겠죠. 빨래도 통을 구분 못하고 남자 옷이랑 걸레랑 같이 빨려고 하더라고. 옥분이 국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악들이 또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에이 설마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다시 고개를 돌려 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피해 담장 옆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지요.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통을 구분 못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옥분은 알았습니다. 같이 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아끼려고 순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말에 대꾸가 되니까요. 한참 만에 옥분이 다시 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사이에 2뼘쯤 공간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순복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오늘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빨래통을 구분 못한다고. 순복이 눈을 떴습니다. 뭐, 사실이 아닌데. 순복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아니에요. 그냥 둬요. 옥분아. 그냥 둬요. 옥분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냥 두는 게 낫겠어요. 순복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최 씨 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옥분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뭐가? 오늘 잔치에서 하신 말씀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한 말이야. 어머니,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며느리 이야기를 밖에서 못해. 사실도 아닌 말을. 됐어. 자. 문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복이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옥분은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순복이 옥분의 등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옥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눈을 뜨고 있었지요. 6달이 지났지요. 옥분은 이미 이 집 살림을 완전히 꿰고 있었습니다. 아니, 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보다 더 세세하게 관리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비 오기 전날 미리 덮었고 장작은 쌓이는 방향을 바꿔 습기를 덜 먹게 했으며 된장찌개 간은 이제 최 씨 입에 딱 맞았습니다. 나물 풋내 빠지는 것도 빨래통 쓰는 순서도 마당 쓰는 방향도 모두 최 씨 방식으로 했습니다. 군말 없이였지요. 그러나 최 씨의 트집은 줄지 않았지요. 다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 환기를 너무 오래 시켰잖아. 먼지가 들어와. 저고리 솔기가 고르지 않아. 마루 걸레질 방향이 틀렸어. 결 따라 해야지. 옥부는 그것들을 다 듣고 다 고쳤지요. 얼굴에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가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으며 순복에게 말했습니다. 순복아, 저녁에 일 끝나고 오면 발 좀 씻고 들어와. 마루가 더러워지잖아. 순복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 좀 줄여.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순복이 또 이해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들으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옥분이도 밥 먹을 때 입소리가 나. 조용히 먹으라고 해. 옥분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입소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옥분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앞에 서서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밥 먹을 때 입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최 씨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말이냐? 저는 어릴 때부터 식사 예절을 엄하게 배웠습니다. 소리 내는 것 본 적 없어요. 최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순복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말대꾸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실이고 뭐고 따지는 거야? 옥분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됐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복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복이 일어났습니다. 옥분아, 오늘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6개월 동안 다 들었어요. 불 지피는 것, 마당 쓰는 것, 빨래통, 간, 나물, 마루 걸레질,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 말까지. 다 들었어요. 춘복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내지 않은 것을 냈다고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춘복이 마루에 혼자 남아 한참 앉아 있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가 말이 줄었습니다. 트집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 마루에서의 그 일 이후로 최 씨와 옥분 사이에 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옥분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하거나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에 나누는 말이라곤 밥 드세요. 오냐.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춘복이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밥상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혼자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가 밥을 먹다가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간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춘복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다. 어머니 입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최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복이 다시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7달이 지나던 즈음이었지요. 옥분은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 냄새가 맡기 싫었고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나 싶었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붙이다가 갑자기 속이 치밀었습니다. 옥분이 얼른 부엌 밖으로 나와 담장 옆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최 씨가 마당을 지나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최 씨가 옥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담장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생강 한쪽을 들고 이거 씹어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 울렁거리는데 생강이 좋아. 옥분이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알싸하게 퍼지는 생강 맛이 났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씨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옥분이 생강을 씹으며 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순복이 들어오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며칠째 속이 안 좋고 밥 냄새가 맡기 싫어요. 순복이 잠깐 옥분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혹시... 글쎄요. 순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아직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이런 건 아셔. 옥분이 말리기도 전에 순복이 최 씨 방으로 갔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최 씨가 옥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 옥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씨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지로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맥을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최 씨가 눈을 감고 맥을 짚는 동안 옥분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가 생겼어.
옥분이 눈이 커졌습니다. 예. 임신이야. 석 달은 됐겠네. 옥분이 자기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밥 냄새 싫은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다니. 눈물이 차올랐지요. 최 씨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안 울어요. 눈이 빨개지는데. 그냥 좀 놀라서요. 최 씨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속 울렁거리는 건 넉 달쯤 지나면 나아진다. 그때까지 생강 씹고 밥은 조금씩 자주 먹어. 예.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예. 마당 쓰는 것, 빨래 무거운 것은 내가 할게.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옥분이 혼자 방에 앉아 이번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그동안 쌓인 것이 흐르는 것인지 옥분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지요. 임신한 지 8달이 지났지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최 씨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였지요. 무거운 빨래통을 옥분이 들려고 하면 최 씨가 먼저 들었습니다. 아침에 장작을 패는 것도 최 씨가 했습니다.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며 밥을 차려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지요. 그렇다고 트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고리 솔기 삐뚤어. 마루 닦을 때 구석까지 닦아야지. 밥할 때 물 조금 더 넣어. 임신 중엔 진밥이 낫다. 하지만 말의 온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툭 자르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그런 말 같은 느낌이었지요. 옥부는 그 차이를 알아채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아기 옷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남자아이 것인지 여자아이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색깔로 해야 할지 몰라 들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최 씨가 천을 건넸습니다. 노란색이 무난하지 않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입힐 수 있으니까. 최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서 같이 만들어요. 최 씨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느질 할 줄 알아? 친정에서 배웠는데 어머니만큼은 못해요. 최 씨가 잠시 있다가 천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이리 앉아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천을 폈습니다. 최 씨가 어떻게 재단해야 하는지 손으로 짚어가며 말했고 옥분이 그것을 받아 따랐습니다. 말이 많이 없었지만 마루가 조용한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였지요. 바늘을 꿰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 같아. 예. 아이가 배 모양이 남자 같아. 옥분이 자기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걸 배 모양으로 알 수 있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틀리면요? 틀리면 틀린 거지.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최 씨도 입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10달이 지나던 어느 가을 밤이었지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요. 준복이 허겁지겁 마을 산파를 부르러 뛰었습니다. 최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이불을 쥐고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숨 참지 말고 내쉬어. 참으면 더 힘들어. 예. 힘들면 소리 질러도 돼. 민망해요. 민망할 것 없어. 나도 질렀어. 옥분이 그 말에 웃으려다가 다음 진통이 와서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응. 소녀. 최 씨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옥분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찬파가 도착했습니다. 방이 바빠졌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찬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최 씨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얗고 작은 얼굴, 까만 눈, 우렁찬 울음. 최 씨가 그것을 안고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이 기진하여 이불 위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요? 최 씨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라 하자. 옥분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 씨가 아이를 옥분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마루에 혼자 앉아 가을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가 혼자 말했습니다. 당신 봤지? 오래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었지요. 10년 전에 간 사람. 아이가 태어나고 보름이 지났지요. 어느 오후 최 씨가 안방에서 도연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최 씨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꽉. 최 씨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옥분이 부엌 문 사이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최 씨의 그 얼굴이. 옥분이 미역국을 젓다 말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잠시 후 미역국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국 드실래요? 응. 옥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여전히 최 씨 손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작은데 힘이 세네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저는 처음에 키가 작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최 씨가 옥분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옥분이 도연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아도 잘 잡네요. 최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네. 두 사람이 나란히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가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의 달들이 꼬르륵거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최 씨가 도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 옥분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최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또 침묵이 흘렀지요. 최 씨가 도연이 손가락을 살며시 빼려 했습니다. 도연이가 더 꽉 쥐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 입끝이 또 조금 올라갔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보다가 이번엔 참지 않고 웃었습니다. 최 씨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최 씨와 옥분. 1년을 들들 볶고 눈물 속 빠지게 지내다가 아이 하나를 사이에 놓고 나란히 웃게 된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가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 씨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10년을 살아온 사람, 며느리를 한 번 먼저 잃어본 사람, 속을 먼저 내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트집을 잡으면서도 생강을 들고 나오는 사람, 고맙다는 말은 못하는 사람. 옥분이 대단한 며느리였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옥분은 그냥 버텼습니다. 울고 속으로 사귀고 때로는 말대꾸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찌개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 1년이 있었기 때문에 마루에서 나란히 앉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가족은 없지요. 피로 이어진 사이도 어렵거늘 혼례 한 번으로 엮인 고부간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촘촘한 시간을 같이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도연이처럼 작은 손 하나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얻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